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아파트의 대변화, 학공 중심에서 뷰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계속 말씀드린 것이 아파트는 이제 학군 중심에서 이탈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라는 이 시대를 같이 우리와 함께 짊어가지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의 중심이 이제는 비대면 사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는 학원에서 뭐 칠판 들고 분필 들고 이렇게 뭐 강의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변화와 혁신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적응할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강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인터넷 강의 시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우리는 학공 중심의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이 어디입니까? 전부 다 강과 바다가 있는 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륙 쪽으로 가게 되면은 대부분 한계 토지가 되게 됩니다. 모든 도시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아파트의 대변화도 학군의 중심에서 뷰의 중심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빨리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또 뭐 이상한 뭐 망각을 얘기한 또 뭐 말도 되지도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뭐 얘기를 하신 분들이 또 많을 건데 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산업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5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게 순수 전기차입니다. 우리 산업혁명 시대를 봤었죠. 1800년대 산업혁명 시대를 보니까 무슨 가내수공업을 만들었어요. 가내수공업. 그래서 방적기가라는 기계를 가지고 이 가내수공업을 시작하니까 금방 이거 뭐 만들어진 겁니다. 옷이.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가지고 왜 만드냐 옷을? 사람이 그냥 고용을 해가지고 뜨개질해서 옷을 만들면 되는데 왜 저 비싼 기계를 사가지고 저렇게 하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이 만들어지죠. 내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전기기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멀리도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기차 타고. 그런데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자동차 한 대 값이 기차 한 대 값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기차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데 자동차에는 많이 타봐야 뭐 5명 정도밖에 못 타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미쳤다 그런 거예요. 이 변화와 혁신을 사람들이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99% 사람들이 이걸 못 읽어요. 아파트 시장도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도 통했다 현대차 아이오닉 5 이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오닉 5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1년치 테슬라의 판매량을 단 하루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죠. 유럽은 이제 규제가 굉장히 심하죠. 뭐 이렇게 매연이라든가 배출 가스 이런 규제가 심한데 이 물량을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5,000대. 초반 물량을 5,000대를 할당을 했는데 그냥 25,000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15,000명인가 25,000명인가 서로 사겠다고. 이게 변화와 혁신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5년 후에는 내연기관의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대차도. 여러분들은 앉아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니죠. 그런데 현대차라는 이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빨리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휘발유 자동차도 경유 자동차도 5년 후에는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파트도 시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울의 전세는 심각하다는데 대치동이 3억 이상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에 뿐만 아니고 서울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학군의 1등이라고 하면은 대치동입니다. 대치동 학군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전세가가 3억 이상 급락한 이유가 뭐죠? 뭐 계절적인 이유도 있겠죠. 이 전세난이 심각하다는데 대치동은 3억 이상이 급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계속 언급해드렸습니다. 대치동 벗어나야 된다.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대치동 벗어나고 6개월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여기 갈아타서 그 당시에는 6개월 전에는 대치동이 더 비쌌습니다. 압구정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압구정이 암울한 시대였어요. 재건축에 대한 뭐 얘기도 없는 상황이고 막 규제만 막 때려가고
뭐 그런 시대였죠. 그때부터 저는 압구정을 계속 노래 불렀다. 그래서 대치동 팔고 압구정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군이 무너집니다. 학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없어져요. 학군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고 이제는 뷰 중심으로 사회가 합니다. 왜 뷰 중심으로 사회가 합니까? 이제는 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화가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요구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가방을 원하고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뭐 자기들이 필요한 운동기구, 뭐 골프채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네, 뭐 탁구채도 필요한 사람, 뭐 고급 탁구채, 뭐 이런 것도 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몇 년만 지나시면요, 4, 5년 저는 그래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품이나 재화는 단연 1순위가 집이 됩니다. 그만큼 집이 중요한 이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회는 디지털화 세대고 비대면화 되는 겁니다. 사회 자체가. 그리고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학원 가는 세상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따졌던 뭐 주입식 교육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창의적인 교육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 창의적인 교육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가지고 줄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선생님 한 명 나왔고 칠판에 그림 그려갖고 분필로, 그 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창의성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시대는 바뀐다.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는 것들을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주간입니다. 현대 압구정은요, 모든 거래가 신고가 갑니다. 모든 거래가 신고가. 그래서 뭐 신고가 빨리빨리 올라가지 않는데 현대육차 보니까 54.5. 내가 대연평수죠. 압구정 재건축 강세. 제가 이거는 6개월 전에 계속 언급해드린 겁니다. 왜 압구정을 제가 주목해라 하는 거는 대치동에서 압구정으로 넘어가라. 뷰다, 뷰. 그래서 시대가 빨리 바뀌는 걸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압구정이 또 올라가는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압구정이 과거에 재건축이 무산되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산되었던 이유는 우리가 항공협조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이 걸리게 되는데 그 고도제한이 굉장히 고무줄이에요. 유동적입니다. 이 고도제한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나는데 한 250m 정도까지는 아마 이게 고도제한이 유동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시장 한 명입니다. 서울시장.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모아놓은 게 한강변에 35층인데 이거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후보들이 다 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미 다 정답지를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하고 부산하고 학군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이 내륙으로는 이제는 한계토지가 되는 거죠. 한계토지라는 게 뭡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지주 이론, 대지 이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계기업이라는 게 있고 한계토지가 있습니다. 잠깐 언급해드리면은 뭐 애덤 스미스가 뭐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그 아파트라든가 뭐 땅이라든가 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뭐 이걸 정의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계토지라는 게 있죠. 한계대지, 한계토지, 한계구역이라고 하는데 한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계.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문기사 보시면 한계기업이라고 있죠. 한계기업. 저 기업은 한계기업이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한계기업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리를 한다는 거는 이제 상장 폐지, 상폐된다는 거죠. 상폐. 한계기업이란 것은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기업, 회생이 안 되는 기업이죠. 한계기업.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수익이 없다는 기업이죠. 그러면 한계토지는 뭐가 됩니까? 한계토지는 여기서는 더 이상 수익이 안 나는 토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한계 아파트라고도 하죠. 한계 아파트. 그래서 한계 아파트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네, 여기서 대주는 게 광명시흥이 됩니다. 지금 광명시흥. 여기서는 이제 수익이 안 나요. 왜 수익이 안 납니까? 기존에 우리가 여기는 평당 이제 여기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네, 재건축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한동에 있는 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단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평당 3천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총 공급하는 수량이 이 기존에 있는 수량과 맞먹는 규모의 11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세가 11만 가구에서 15만 가구 새 아파트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3천만 원 하던 아파트 값이 어디로 수렴하게 됩니까? 평당 1,000만 원으로 수렴하게 되죠. 그러니까 11만 가구에서 15만 가구가 평당 1,000만 원으로 만들어진대. 그럼 이 토지는
이 광명과 시흥에 있는 토지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 가격은 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물량의 대부분의 물량이 풀리는 게 11만 가구, 15만 가구 풀리는 게 1,000만 원으로 분양가가 정해졌는데 누가 3천만 원 보고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죠. 누가 3천만 원 보고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수익이. 우리가 이것을 수익이 안 나는 토지를 말할 때 한계 토지라고 합니다. 수익이 전혀 안 난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앞으로 디지털화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네,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고, 앞으로는 디지털화 시대고, 앞으로는 변화와 혁신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뷰가 없는 곳은 우리가 내륙 쪽이라 말하는 뷰가 없는 곳은 어떻게 되냐? 한계 토지가 됩니다. 이게 수익이 안 나는 토지가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뷰가 있는 쪽으로 해안 일선이라든가 한강 일선, 해안 일선이라든가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차츰차츰 이제 도시에 보시면은 외곽줄이 더욱 슬럼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인구 감소와 함께 같이 엮어서 크게 나타나게 되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한계 토지의 개념을 잘 아시게 되면은 이게 부동산이 정말 잘 보입니다. 내가 어디 부동산을 하면 돈이 되는지, 어디에 부동산을 투자하면 안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한계 토지 이론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과거에 80년대 논리가 이거였어요. 현재와 똑같습니다. 80년대 논리는 우리가 왜 닭장 아파트 기준이라고 하죠. 학군 중심에, 그리고 대단지 중심에 역세권, 이게 최고의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특징이 뭡니까? 네, 이 아파트의 특징은 뷰라는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압구정 현대에 보시면은 보시면 마찬가지지만 뷰 쪽으로 아파트를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압구정 현대도 보시면 뷰가 안 나옵니다. 뒤에는 북쪽으로는 한강변이 있죠. 전부 남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논리가 80년대 논리다. 80년대 논리는 무조건 대단지였다. 그 다음에 학군이었고, 대단지 역세권이면은 닭장이로 지어도 그냥 사람들이 다 사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직 이 시대가 도래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펼쳐집니다. 이제부터 미래 아파트죠. 그래서 이 미래 아파트는 가장 중요한 게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그 다음에 조망이에요. 조망. 이거는 강과 바다가 되겠죠. 강과 바다, 일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통점인 게 뭡니까? 역세권이 공통점이죠. 교통이 돼야 되죠. 교통. 그래서 하이엔드 브랜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브랜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무슨 쌍용예가 이런 거 있잖아요. 듣보잡, 예? 쌍용예가 사랑으로, 예? 이런 거 있어요. 또 뭡니까? 호반 서밋? 이 듣보잡이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위험하답니다. 위험해요. 이거 한계 아파트 됩니다. 이게 쌍용예가 뭡니까? 쌍용예가 뭔 예가입니까? 사랑으로, 아파트 왜 사랑이에요? 이게 부영이죠. 그래서 지금 하이엔드로 가야 된다. 지금 하이엔드 브랜드도 앞으로 런칭을 좀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는 사람들이 욕구를, 니즈를 더 충족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그런 것들이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만을 더 충족할 수 있는 아파트 브랜드들이 계속 앞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아쿠르라든가 여러 가지 많죠. 서밋이라든가 또 뭐 있습니까? 레미안에도 하이엔드 브랜드는 없지만 레미안도 하이엔드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여기 DH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앞으로는 더 브랜드가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가방이라도 시장에 파는 가방이 여러분들 명품의 에르메스 이런 거 있잖아요. 1,500만짜리 가방보다 시장 가판대에 올려놓고 파는 10,000원짜리 가방이 더 튼튼할 수도 있고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 뭡니까? 브랜드죠. 브랜드. 무슨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구조망이 만나야 된다. 영구조망. 한강 1선, 2선. 앞에 건물 보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역세권이 만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최고의 아파트로 이제는 서서히 이것은 이제 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